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금통위 이슈 결과 중요할 것 같고요. 각국의 글로벌 각국의 그 통화 정책, 그에 따른 환율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장재철 박사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결과가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환율은 요즘에 1,430원대에서 그냥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큰 변화는 없을지, 그게 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결정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제 생각으로는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뭐 50% 이상은 인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달러 원 환율의 그 불안정성 아니면 원화 약세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완화된 부분이 있죠. 어제는 1,430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늘은 다시 좀 올라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환율의 안정성과 또 한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반영하면 기준금리는 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뭐 1,450원, 60원대에서 30원대로 내려온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미국의 달러화가 좀 많이 약화가 됐었죠.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가 당장 시행되지 않고 좀 지연되면서 시장에 좀 숨 돌릴 틈을 줬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노동시장을 제외해 놓고서는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또 그동안 미국 경기를 이끌어왔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활동이 수축 국면으로 들어간 점, 이러한 것들이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를 좀 인하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추가적인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가 됐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이 다시 뭐 1,450원대로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은 관세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원 환율의 그 수준은 1,430원 내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환율에 대한 시각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환율 이렇게 전망 궁금해서 보면은 올해 상반기 환율은 그래도 1,400원 밑에서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다수인 듯도 한데 박사님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좀 넓혀볼까요, 시간을? 예.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또 달랐잖아요. 앞으로 한 달 후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관세 충격도 다시 또 가해지는 그렇죠. 것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원 환율이 좀 레벨 다운한 것, 수준이 내려온 것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 건데 가장 큰 드라이브라고 그럴까요? 동의는 관세가 좀 지연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은 달러 강세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관세가 부과가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 하락 압력이 생겨서 달러 원 환율이 경기 침체 때문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미국 경기 나빠지면 우리나라도 내려올 수 있다. 아니면 달러 원 환율이 어떻게 보면 레벨 다운을 더 한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예금들이 다시 또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니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3월 초 그리고 4월 달까지 트럼프가 예고했던 지연시켜 놨던 관세들이 다시 재부각될 때는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달러 원 환율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 초까지는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박사님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세 이제 부과가 현실화되잖아요. 3월부터 이제 차근차근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어떤 것부터 우리가 좀 고려해서 그 충격을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일 먼저는 아마도 그 오늘 뭐 CNN이랑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여러 가지 외신에서 나왔던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랑 회담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이거 계획대로 갈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것도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어떤 주장대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멕시코랑 캐나다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일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또 4월 달부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밀려올 관세의 그 파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트럼프의 그 협상의 어떤 그 방법이고 전략이라고 보면 이러한 높은 관세를 우회할 수 있는 우리 또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과 또 대미 어떤 그 무역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미국의 무역 흑자를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좀 같이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을 통해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 글로벌 각국의 통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참 이야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하나 또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일본 쪽에 또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까?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될까? 그러면 좀 환전은 해놔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 오고 가는 듯한 요즘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뭐 이코노미스트로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강한 주장을 하기는 좀 뭐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은 그동안의 달러 옌 환율, 엔화의 어떤 강세나 약세를 결정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한동안 동결하거나 적어도 올해 2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가 적어도 1번, 많게는 2번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두 나라의 정책 금리 차가 좁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엔화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달러 옌 환율 자체가 140엔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50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폭의 엔화 강세가 지금 두 나라 간의 정책금리나 아니면 시장금리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좀 강화시켜주는 거시적 증거라고 그럴까요? 그 에비던스는 뭐냐면 지금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내려오는 하락하고 마이너스인. 그렇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해 6월 그리고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12월 달 정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연말에 최고 1%, 지금 0.5%거든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서 미국과의 정책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두 차례 올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달러 엔이 떨어진다, 엔화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도 눈여겨보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나 뭐 여타 국가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일단
지금은 달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언제 또 강세가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인데 어찌됐건 상반기 그 달러의 통화 가치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리라고 보세요? 좀 부침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네, 지금 아주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보면 달러는 좀 약세가 될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에 의해서 달러 강세를 좀 우리가 예상하는 이유가 관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인데 이게 4월 지나면서 5월, 6월 되면은 그 불확실성이 줄겠죠. 네. 하반기는 더 줄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달러 강세는 제가 볼 때는 올해 3월, 4월 달 정도가 피크고 그 다음부터 내려올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간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의존도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특히 천연가스가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좀 유로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일본도 말씀드렸듯이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렇다고 보면 달러화는 하반기로 갈수록 약세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달러 그 자체의 어떤 강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가 피크가 될 거, 고점이 되고 그다음부터 점진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화도 연말 되면 지금 1,400원대지만 1,300원 후반대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IB들은 연말이 돼도 달러 원 환율은 1,400원대 이상이라고 또 전망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또 아니면 관세 이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국 통화와 비교했을 때의 달러 그 강세 정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3월과 4월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꺾여서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의 자금도 이제 유입될 가능성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위안화를 좀 봐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쟁 우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위안화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중국 상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10%에서 끝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60%에 대한 관세까지를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대중국 관세의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지금 10%에서 15%, 20%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달러 위안화 환율도 지금 뭐 7.25 위안 정도 되는 데서 7.4, 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 타임 프레임이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초 4월 상반기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일단 결정이 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에는 다시 위안화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어서 연말에는 아마도 지금 수준과 비슷한 그런 어떤 달러 위안화 환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안화 환율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2월 내내 트럼프 언행에 주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등락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적어도 1분기 말이나 2분기까지는 2분기 초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요. 변동성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 그 주식시장에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엔 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이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낮은 밸류 에디션에서 올라왔던 부분 또 그리고 섹터별로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찰하면 또 시장에서의 또 기회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재철 박사님의 의견을 좀 분석해 보면 당분간 달러 강세는 이어질 수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뭐 유로와 위안화 강세 그리고 엔화 강세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 전환에 대비를 좀 해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지적도 저희 자주 나와주시니까 또 포인트로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각국의 주요 환율 이후에 이제 금통위 이슈도 발표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톡 장재철 박사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